이제 약 열흘 후면 개학입니다. 새학기 시작을 앞두고 5가지 사항을 꼭 확인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등교사 해피 이선생입니다. 오늘은 2023학년도 새학기 시작을 앞두고 꼭 확인해야 하는 5가지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연 우리 아이는 이 5가지 사항이 준비되었는지, 그렇지 않다면 남은 기간 확실하게 확인하여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출발! 새학기 시작 5가지 확인해 주세요. 첫째, 마스크 착용 여부입니다. 지난 1월 30일 월요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자율로 변경되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2월 초 올린 이제 교실에서 마스크 벗는다. 기대와 걱정 영상을 참고해서 보시면 좋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자율로 변경되었지만 아직 완벽하게 코로나19가 종결되고 100% 자유롭게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직도 제한사항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확진자와 접촉했을 경우, 그리고 통학버스나 체험학습을 가는 버스 안에서도 마스크를 필수로 착용해야 합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마스크 착용에 따른 문제점과 벗을 때의 장점은 확실히 크게 존재합니다. 하지만 아직 완벽하게 코로나19의 염려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3월 개학 이후에도 교실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한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가 한동안 공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떤 가정에서는 여름이 오기 전까지는 계속 마스크를 쓰게 하겠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와 함께 남은 기간 3월 개학 이후 마스크 착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착용에 대한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불편한 점은 무엇이며 마스크를 벗었을 때의 걱정, 좋은 점에 대해 부모님과 자녀가 의견을 나누고 어떻게 행동할지 대략적인 틀을 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둘째, 아이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기나긴 겨울방학 동안 아이는 가정에서 유익한 시간을 보냈나요? 아마 대부분 스마트폰 게임을 하며 유튜브나 틱톡 영상을 자주 봤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시력이 나빠진 아이들이 많습니다. 평소 스마트폰은 눈 가까이에서 보기 때문에 시력이 나빠졌는지 여부를 부모님이나 아이가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이 시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은 뉴스 검색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 16일 파이낸셜 뉴스의 제목은 잘 때 빼고 온종일 스마트폰, 젊은 노안 부릅니다. 작년 12월 12일 한국일보 기사 제목은 잦은 스마트폰 사용하다간 자칫 젊은이도 백내장 위험입니다. 실제 학교에서 아이들을 봐도 시력이 나쁜데 안경을 쓰지 않거나 혹은 안경을 쓰고 있는 아이들도 시력 검사를 하면 무척 안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3월 2일 개학하기 전 반드시 아이와 함께 안과를 찾아 시력 검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과뿐 아니라 치과 검진도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정상 컨디션으로 3월 새학기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선 아픈 곳 없이 신체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미리 치과 검진을 하여 유치 및 영구치 상태를 확인하고 혹시 감기나 비염 증상이 있는 아이들도 치료하는 게 좋습니다. 아직 코로나 상황이라 학교에서 자주 기침을 하거나 콧물을 훌쩍거릴 경우 다른 아이들의 걱정 어린 시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준비물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아마 지난 겨울방학 혹은 봄방학을 할 때 안내장이 배부되었을 것입니다. 그 안에 3월 2일 개학할 때 무엇을 가져와야 하는지 공지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미리 우리 아이가 필수적인 준비물들을 모두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고 부족한 물건이 있다면 구입하여 준비하셔야 됩니다. 특히 신경 쓰셔야 하는 건 실내화입니다. 일단 아이들은 성장이 빠르기 때문에 발 사이즈도 금방 커집니다. 여름방학 이후 2학기를 시작할 때에는 1학기 때 신던 실내화를 그냥 신지만 3월 새학기에는 실내화를 지난 학년 교실에 그냥 두고 오는 아이들이 종종 있습니다. 부모님들께서 꼭 아이들이 실내화가 있는지 직접 신어보고 사이즈가 맞는지까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지난 학년 실내화가 맞더라도 깨끗한 상태인지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실내화가 처음 구입할 때에는 흰색이었는데 어느 순간 회색과 검은색으로 변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고학년 여자아이들의 경우 초등학생용 실내화가 아니라 휠라나 나이키, 아디다스 등의 슬리퍼를 신기도 합니다.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안전을 위해 슬리퍼보다는 실내화를 권합니다. 이 부분은 아이에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방학 안내장을 보며 필수 준비물, 예를 들어 알림장, 필기 도구, L자 파일, 여분의 마스크,
물티슈, 양치 도구 등도 하나씩 체크하셔야 됩니다. 넷째,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아이도 있겠지만 대부분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아이들이 많을 것입니다. 겨울방학이 워낙 길고 날씨도 추우니 집에서 편하게 생활하다가 늦잠 자는 습관이 생긴 것입니다. 하지만 당장 아이들은 3월 2일부터는 학교에 가야 합니다. 많은 학교가 9시부터 1교시 시작입니다. 그러면 보통 8시 30분까지 등교하여 아침활동 시간을 보냅니다. 3월 1일까지 계속 마음 편하게 늦잠을 자다가 3월 2일부터 갑자기 일찍 일어나서 학교에 가려면 너무 힘듭니다. 개학 열흘 전부터는 서서히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적어도 잠자는 시간과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은 정해서 실천하도록 해야 합니다. 학교에서 보면 어느 학년이든 3월 학교 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커다란 이유는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에 오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부모님들께서 적어도 아이가 밤 10시에는 잠을 자고 아침 7시 30분에는 일어나는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째, 수학 실력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이건 초등 신입생은 제외하고 나머지 2학년부터 6학년 학생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이 학습 격차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과목은 단연 수학입니다. 수학은 아이들이 직접 문제를 풀어야 하고 맞고 틀리고가 존재하기 때문에 바로 실력이 드러납니다. 다른 과목 수업 시간에는 활발하다가 유독 수학 시간에는 고개를 숙이고 교과서에 낙서하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지난 학년 수학 내용을 확실하게 알고 있는지 꼭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일부 학부모님들은 너무 선행에 집착하는데 초등 수학 공부의 기본은 학교 수업에 충실하기, 교과서와 수학 익힘책 철저하게 복습하기, 기본 문제집 한 권 꼼꼼하게 풀어보기입니다. 그 이후 심화 학습을 할지 선행 학습을 할지 고민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개학을 열흘 앞둔 지금 어떻게 지난 학년 수학 내용을 확인하면 좋을까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에듀넷이나 이학습터에서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수학 교과의 각 단원을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 아이가 올해 5학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에듀넷이나 이학습터에 접속하여 4학년 수학 1학기와 2학기 각 단원 문제를 뽑아서 풀어보게 합니다. 채점을 하면 우리 아이가 유독 많이 틀리는 단원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단원의 학습이 부진한 것이기 때문에 남은 기간 집중적으로 보충하면 됩니다. 혹시 지난 학년 문제를 풀었는데 틀린 문제가 없고 다 잘 풀었으면 칭찬을 해주시고 올해 배울 내용을 예습하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초등 수학은 지나친 선행보다는 현행의 완벽한 이해가 우선입니다. 15초 요약! 오늘은 새학기 시작 5가지 확인해 주세요 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봤습니다. 첫째, 마스크 착용 여부. 둘째, 아이의 건강 상태 확인. 셋째, 준비물 확인. 넷째, 규칙적인 생활. 마지막 다섯째, 지난 학년의 수학 실력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항상 신학기가 되면 특히 3월 학교 생활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가 학교에 잘 적응하며 즐겁게 생활할 수 있도록 앞의 5가지 사항을 꼭 확인하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보다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을 가지고 꾸준하게 계속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초등교사 해피 이선생이었습니다. 안녕.